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 하루에 한 종목 선정해 우리가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은 한 종목이 아니라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랜 거래 정지,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를 끝내고 이제 다시 한번 증시로 복귀를 했고요. 어제 이에 따른 유동성 증대에 대한 효과 반영을 해가지고 갭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재차 좀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YTD로 한 43% 정도 빠진 이후에 급등을 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사실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지만 내년도 반값 전기차 이에 따른 기대감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가운데 8월 8일 날 이런 로보택시 발표에 따른 일정까지, 즉 FSD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을 표명을 하면서 이를 믿지 못하는 분이면 테슬라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강경하게 머스크가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에 따른 영향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그에 따른 또 우리나라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우리가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돌아왔죠. 코스닥이 간신히 재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대1로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어요. 액분 500원짜리를 지금 100원짜리로 액면 분할을 시도를 했고요. 그러면 주식수가 당연히 5배가 늘어나는 거고, 다만 주가는 5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에 따른 어떤 효과가 있죠? 유동 주식수가 증가를 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이에 따른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 이에 따른 유동성 증대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23년 4분기 이익단은 전년비 51.9% 감소하는 어닝 쇼크, 하루 만에 13.75% 급등한 바 있다. 액면 분할이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에요. 다만 주당 가격이 낮아지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상장 주수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5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캐즘 얘기를 많이 하죠. 대중화 직전 수요 둔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반영해서 지금 테슬라는 시가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가격 자체를 낮춰가면서 어느 정도 마켓 쉐어, 그러니까 점유율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수익성을 갉아먹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매그니피센트 7, M7 쪽에서도 유독 약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올해 43%, 40%가 넘게 하락할 정도로 말이 다한 거죠. 물론 저점 찍고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전반적인 투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또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필요 있습니다. 즉 연속적으로 이제 이게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테슬라 반등, 2차 전지주 다시 웃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가의 모델 출시 계획, 이게 이제 포기했다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크게 급락을 했었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오히려 우리는 개발을 앞당기겠다, 빠르면 내년에 나온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배터리 셀 가격 낮추는데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완성차 제조 업체들이 지금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낮추기에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수요 둔화 이런 부분도 강하게 나타났었고,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커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전기차 투자 이런 부분에 따른 속도 조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양극재 상저하고 1분기는 적자이지만 하반기 들어서서 크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자체도 분명히 깔려 있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 17억 정도로 전년비 98.4% 감소가 예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적자 본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쪽이죠. 영업손실 1119억, 낸 지난 4분기와 비교하면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긴 하지만 간신히 적자를 벗어난 수준이다. 메탈 가격 변동, 최근에는 리튬 가격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하반기 이런 것들 반영해가지고 메탈 가격 상승 흐름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개선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한국 자원정보서비스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이 키로당 거의 110위안 가까이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찰도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니켈도 2월달에 톤당 15,000불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현재 18,500불까지 상승하는 등 좀 확실히 바닥은 좀 잡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핵심적인 메탈 가격 자체가 올라와야 이게 양자 판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배터리 셀 가격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셀 제조 입장에서는 이런 판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거고 이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이런 부분이 또 환입이 되는 모습도 좀 나타나 줘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으로 또 전이가 되는 부분도 나타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되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탄산 리튬 판가 추이 보시면요.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이제 11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 추이로 접어드는 모습이죠. 109.5 지금 나와 있고 4월 25일자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BM 실적 추이 이런 것들 보시면 에코프로야 액면 분할 효과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실적으로서 영업이익 여기서 보시면 BNK 투자증권에서는 영업이익 아직까지 적자 또 다른 쪽에서는 흑자 리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추정치 다만 BEP 전후 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1120억 적자에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 2분기, 3분기, 4분기 점진적으로 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리포트를 좀 볼까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 BNK에서는 1분기까지는 적자 보고 있는 거고 연결량익 마이너스 443억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양극재 리튬 가격 하락과 전방 수요 부진 엔진 매출 감소 하지만 1분기에는 재고자산 평가손 고정비 부담에 따른 손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향후에 2분기부터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이다. 1분기 양극재가 ASP가 마이너스 17%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하락했죠. 2분기부터는 하락폭이 축소가 되면서 흑자 전환 그리고 재고 손실 부담 축소로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 같이 나오고 있고 왜냐면 비싸게 샀던 것들이 이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시가를 반영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비현금성 지출이긴 해도 비현금성으로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렇긴 해도 장부상으로 이런 부분이 적자로 크게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였죠. 2분기 말 3분기부터 양극재 가격 안정화 ASP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손 이런 부분이 부담이 축소가 되고 일부 환입이 되고 확실히 흑자가 좀 예상이 된다. 캡9 증설은 다소 지연 배터리 셀업체들이 속도 조절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 나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업체도 이런 것들 증설이나 이런 것들도 눈치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올해자 기준 PBR 15배까지 좀 내려왔네요. 참 이것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맞는데 뭐 20배 넘어가기도 하고 작년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튀었었죠. 그런 것들 감안하면 사실 이런 후행적인 장복과 이 부분보다는 최근에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서는지 그 전환 여부, 그 타이밍, 시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익단으로 올해 1350억, 내년도 정상화되면서 4800억, 6300억 커질 것이라고 보네요. 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컨센과 차이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추가적인 영업이익 BNK에서는 2분기 흑자 전환 이런 부분을 보았네요.
PBR 밴드, 퍼밴드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쭉 이렇게 점검을 해봤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 좀 바닥 다지기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사실 썩 좋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주봉으로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지금 현재는 횡보하는 모습 이렇게 보게 된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중장기 관점에서 홀딩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에코프로부터 먼저 관련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것도 기간 조정, 횡보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한 13만 5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13.5만 1차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 이 부분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9만 5천 원 초과 기준 이탈 시 편입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예 홀딩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길게 끌고 가시고 매도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투 트랙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 손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 에코프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에코프로 BM도 박스권 트레이딩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슈팅 나오게 되면 한 33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이 대략 한 19만원대 후반 20만원대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35만원 20만원 이렇게 각각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35만 20만 종가 기준 좀 이렇게 각각 좀 체크를 해드리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이고, 어차피 위에 사셔가지고 오랜 기간 그냥 나는 올라오기 전까지 팔지 않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바이 홀딩 하시면 돼요. 아예 길게 보고 한 3년 이상 보고, 그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비중 조절 하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만들어 가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도 주시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장이에요. 여러분들도 건강도 잘 챙기시고 주말은 편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